반갑습니다. 기획특집으로 마련된 단권조선 말살사 24강 중에 이제 23번째 강의,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동안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디까지 역사가 조작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 드러나는 조선 총독부의 국경사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놨는데, 과연 조선 총독부가 얼마만큼 한국사를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강의를 들을 때, 또 한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선 총독부에서 총력으로 이제 경주한 반도사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모든 전 영역의 역사를 반도로 밀어넣는, 쉽게 말하면 축소화시키는 작업이 반도사관인데요. 이 작업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만 역사 왜곡에 대한 틀을 잡고 우리 역사 왜곡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반도사관의 틀을 모르고 그냥 역사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고대 영토가 넓다, 중국 대륙에 있다 이래 버리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복원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대륙이 고대 우리 역사 영역, 물론 이제 배달 시대라든지 황국 배달 시대까지, 고조선까지도 어떻습니까? 보면 분권 체제를 본다면 중국 대륙 부분이 쉽게 말하면 통치 지역까지 들어가죠, 보면요. 하지만 그것이 영토 개념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영토 개념으로. 특히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기만 되더라도 단군조선은 역사의 기록을 본다면 구이족을 통치한 이제 왕으로 조선시대 모든 책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구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부분도 이제 초기 역사 지역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2020년 교과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고조선은 동이하고는 동이족과는 상관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사의 모든 역사 부분에서 동이 역사 부분이 다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주류 사학은 일명 이렇게 이제 역사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선입니다. 국경사. 국경을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 조선까지 어떻게 이제 국경선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 그러면 국경이 어디냐, 그것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원래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국경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중원 대륙의 옛날 초기에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 문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작업을 손을 대신 분들은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또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반도, 지금 반도라는 것도 이제 원래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지만 어때요? 우리 역사 광역, 이 지금 만주 지역하고 우리 쪽이 살고 있는 이 역사 광역, 한반도 이 지역에 대해서, 한반도 어쩔 수밖에 없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강역에 대해서 이 영역이 좁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원 대륙이 옛날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7,000년 전에, 8,000년 전에 중원의 기후를 봐야 됩니다. 기후를 알고 기후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땅만 넓으면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시대 때 과연 중원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때요, 역사 영역 국경선을 주장을 해야지, 그릇에 대한 고고학적인 아무런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군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조선시대까지가 어떻습니까? 중원 대륙까지 역사하고 연결, 거기가 원래 우리 본토 지역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강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단군조선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조선시대까지가 중원이, 지금 중국 대륙이 그쪽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쪽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그쪽 사람들이 역사를 찾아야 되지, 우리 그 역사에 상관없는 한반도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위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역사에 대해서 접근하셔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쪽 지역까지 우리나라 땅이다. 특히 국경은 어떻습니까? 국경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과거의 모든 역사의 국가 간의 전쟁은 전부 다 국경선 싸움이죠. 얼마만큼 영토를 넓히느냐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집 사시면 어때요? 부동산 가게 가가지고 우리 집의 집터가 어디까지인지, 남이 우리 집을 침범했는지 이거부터 이게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 영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경선 부분인데, 이런 국경선의 중요성을 모르고 너무 어떻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나가버린다든지, 한반도는 좁기 때문에 반도사관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역사를 반도 쪽으로만 잡아넣으려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역사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역사의 중심점을 잃어버리고 자꾸, 쉽게 말하면 지금 식민사학에서 주장하는 역사, 지금 제야사학자 하는 놈들은 계속 영토만 주장한다, 넓으면 다냐, 이런 식으로 맹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격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경이 어디냐, 이런 걸 증거 자료를 드러내라면 어때요? 없습니다. 고고학적인 문학적인 자료가 없어요. 단지 뭐냐, 이럴 것이라는 추정적인 자료지,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는 어때요? 학술적으로 논문이 형성이 되지도 않고 논문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민족사학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아무리 내가 100%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뭡니까 보면 논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밝혀줄 수 있는 문헌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행 연구사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식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주류사학계 일부에서 하는 행태처럼 역사에 대한 역사 연구가 있으면 싹 무시하고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뭐다 지금 민족사학에서 주장하는 건 다 유사사학이다, 그놈들하고 우리가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갈 필요가, 그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역사 부분에, 국경선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특히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만주 지역의 옛날 고대 4,000년, 5,000년, 6,000년,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영토가 좁다고 속된 말로 볼 게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 시대 때 어떻게 고조선이 2000년이라는 역사를 흘러가고 나머지 역사에 어떻습니까? 1000년, 700년, 500년 역사가 계속 여기 있었느냐? 그것은 대단히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원 대륙은 어때요? 그렇게 오래가는 나라 없습니다. 그죠? 날마다 싸우다 어떻습니까? 정권 뺏기고 나라 뺏기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신다면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 고대 기후 문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신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떻습니까? 다른 주변사를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국경사를 접근하시고요.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선 총독부에서 손댄 거 아시죠? 보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반도 쉽게 말하면 우리 만주 지역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고조선은 북한 지역만, 만주하고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다 주장하는 거. 남한은 어떻습니까? 진국이 있었다. 이게 누구 주장이었다? 조선 총독부가 1920년 만든 역사 논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직도 어떻습니까? 민족사 하는 분 중에서도 밑에 진국 타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진국은 조선 총독부에서 말하는 그런 진국이 아닙니다. 나중에 진국은 어때요? 사망강경 체제, 고조선의 사망강경 체제를 알아야만 왜 여기가 진국이라 불렀는지 아는데, 이런 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공부한다는 분들도 모르고 여기가 함부로 진국이라 주장하는 거, 그것은 언어에서 보면 조선 총독부의 주장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보시면 돼요. 자,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지역만 고조선이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여러분들. 왜? 탁자식 고인돌은 쭉 내려와가 어떻습니까? 일본까지 있습니다. 일본까지. 그러면 자기들 주장대로만 한다면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다 고조선이라 주장한다면 일본 큐슈까지 다 고조선 지역입니다. 영토를 주장해야 되겠죠. 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쏙 들어가지고 하지만 2020년 교과서에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게 보시면 어때요? 아직도 탁자식 고인돌이 북한까지, 우리나라 많다면 어땠습니까? 강화도 정도까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친 교과서가 지금도 2020년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전남에, 전북에 가보시면 쭉 깔려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고조선은 나원영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를 무대로 성장하였으며, 이번 교과서입니다. 이런 내용. 이게 뭐냐? 기원전 7세기경에는 중국에도 존재가 알려져
알려져 있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쭉 나오면서 때요.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의 중국 진흥 가운데 하나인 영과 맞서 공격을 받아. 여기서 실제 말하면 어때요? 고조선에 대해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원전 7세기, 기원전 4세기 정도만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지 단군조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에 지금 표기된 고조선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인정하겠죠? 바로 준왕을 쫓아내고 정권을 빼앗은 도둑놈 새끼 이만을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이만이 고조선을 마치 만든 것처럼 한국사는 그리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둑놈을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가르치니까 지금 다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한사곤 낭낭을 언급한 부분 쭉 나오죠. 2020년 교과서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한사군이 어떻습니까? 여기라고 가르치는 거. 얼마나 장난칩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인성 교수가 뭘 강조했죠? 최근에. 그동안 기자조선이 망한 기자조선의 평양과 그 다음에 이만조선이 어떻습니까? 이만조선의 수도, 그 다음에 거기 수도가 무너지면서 또 뭐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한사군의 낭낭에 들었었다고. 이것이 지금 기존 학설의 뼈대입니다. 이게 부러져 버리면 다 거짓말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자조선이 망한 자리에 마지막 기준이 쫓겨난 자리 있죠. 기준이 쫓겨난 그 평양에 뭐가 들었었다? 이만이 들었었고, 이만이 망한 그 자리에 누가 들었었다? 낭낭이 들었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뼈대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인성 교수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까지 평양에 여기가 이만조선의 평양이었는데 왕엄성이 여기라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100년을 가르쳐 왔는데 정인성 교수가 이 평양이 어디다? 요쪽이라고 가르쳤죠. 요동 쪽이다. 모든 구구학적 증거라든지 모든 것을 찾아보니까 이쪽이 요동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동에 뭡니까? 요동에 이만조선의 수도가 있었다면, 평양이 있었다면 어때요? 왕엄성이 있었다면 여기에 낭낭군도, 평양의 낭낭군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가 발표되고 난 뒤에 지금 기존 주류사학회에서 지금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왜? 정인성 교수의 말은 맞거든요. 맞지만은도 그 뒤에 찾아올 후폭풍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 여기에 그러면 우리 기존의 논리에 들어간다면 기준이 여기 있다가 망하고, 그죠? 준왕이 기자조선이 망하고 여기에 뭐가? 이만조선이 들어서고 이만조선이 망한 자리에 낭낭군이 들어섰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도 낭낭군이 그러면 한사군은 여기 있었다고 나와야 되겠죠. 이쪽에 있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의 사학자들이 왜 여기에 평양 낭낭을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느냐? 포기를 또 할 수도 없던 이유가 뭐냐면 말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만이 여기다 정권을 세웠는데 나중에 한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뭐다? 낭낭을 들으셨는데 그럼 여기 세워야지. 왜 수만 엄청난 거리가 떨어진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낭낭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보면 이게 기존 사학자들의 지금 멘붕입니다. 멘붕. 말을 못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한사군에 대한 이야기는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러면 잘 아셔야 될 게 뭐죠? 원래 한사군의 위치는 이쪽이죠. 지금 유적이 나오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왜? 북경 근처에서 지금 한사군 유적이 계속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왜곡이 얼마만큼 지금 단군조선도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단군 다 부정됐고 기자 이만, 실제로는 어때? 이만조선부터 가르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이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역사 지도는 바로 어디입니까? 보면 고려국경입니다. 고려국경. 지금 2020년 고려국경 요리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국경. 그죠? 다 요리 나옵니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쭉 나오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를 번역해가지고 뭘 찾아냈습니까? 고려국경이 조작됐다는 것이 나오죠. 요 원래 고려국경은 이쪽입니다. 압록강. 이쪽 압록강이 아니라 이쪽의 압록강인데 물수변의 압록강에 여기에 국경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사사기라고 공격했죠. 여러분들 학문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분위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냉정합니다. 그럼 뭐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여기가 고구려 국경이라고 밝혀냈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학자로서 뭘 해야 되겠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된다면 카르텔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기모 교수라든지 모 교수들 뭐 소설가 이런 양반들이 그걸 유사 사기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죠? 학자라면 반드시 반론 논문을 내야 됩니다. 이 논문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려국경이 뭐 아니다. 원래가 이게 고려국경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논문이 나온 이후로 주류사학계에서 한 사람도
그 국경, 고려 국경이 여기라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논리가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속을 앓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공부해보니까 여기가 고려 국경을 압니다. 하지만 어때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2020년 국사교과서는 똑같이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똑같이 고려 국경이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 천리장성 요구, 여러분 천리장성 여기 있습니까? 실제 가보면 장성도 없습니다. 천리장성 이쪽 있죠, 이쪽. 그죠? 자, 다 조작된 걸 가지고 2020년 교과서에 그대로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서경천도 고려시대 때 뭐죠 보면요. 서경천도. 서경이 과연 그러면 여기냐? 서경이 원래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북쪽으로 어떻습니까? 치고 가자고 묘청이 주장했는데 결국 끊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서경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이게? 요쪽 쪽, 요거? 장난치는 거죠. 그게 무슨, 북벌을 원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부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것도 국경선이죠. 고조선의 국경을 완전히 조작해버리는 거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고려의 국경을 조작한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죠? 보면요. 천령에 대해서, 원래 천령이 여기고 나중에 이동한 천령이 이쪽인데, 우리나라 천령은 조선 총독부에서 요리를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수도를 요렇게 국경선 요리 만들죠. 보면 요렇게. 이게 요리 나옵니다. 천리장성, 원래 천리장성, 여기 있는 천리장성은 요쪽에 있다고 그려버리고. 지금 중국 그러면 가서 증명할 수 있느냐? 중국 가면 천령이 있습니다. 천령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천령을 왜 여기까지, 여기가 요쪽으로 비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고려 역사를 반도로 잡아넣냐 말이죠. 반도로. 자,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 거기 가보시면 피파형 동검이라든지 고조선의 당금이 다 발굴돼가지고 천령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압록과 고려의 국경이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죠. 요수는 일명 압록이고, 지금은 안민강이라 한다. 이 위치만 찾아내면 여러분들 뭐냐? 고려의 국경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책은 한번 꼭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고구려는 손 안 댔냐? 고구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뭐 핵심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들 국사책에 저희들도 고구려에 배울 때 고구려 수도를 3번 정도 옮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수도 3번 옮겼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6번, 7번 옮겼죠. 왜 3번 옮겼다고 거짓말 쳤느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중에 보면 어때? 요것도 장난입니다. 여기 있는 국내성에 있는 나중에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으로 옮겼다고 내가 평양을 요리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장수왕이 옮겼던 평양이 여기입니까? 중국 문헌 여러분들 다 뒤져보십시오. 다 뒤져보시면 장수왕이 여기 요리 우리나라 한반도 안쪽에 평양에 도읍지 옮겼다는 기록, 중국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로? 요쪽으로, 요동 쪽으로 이동했다고 나오면 요동의 평양으로 이동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1920년 제가 자료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장수왕의 평양은 지금 한반도의 평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북한 지역의 평양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조작돼 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리 나오죠 보면 이쪽에 장수왕이 옮겼다. 장수왕이 옮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장수왕이 그럼 여기 왔다는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때요. 요리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고구려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논문을 쓰고 석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어떻습니까? 국경사가 조작되면서 개판이 돼버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시성 영화 보셨죠? 여러분 안시성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평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안시성이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시성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시성 전에 제가 언급했죠? 이 안시성을 직접 가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연암 박지원 가보니까 여기 직접 자기가 가서 가보니까 어때요? 안시성이라고 자기도 조선의 학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시성이 여기 있다고 배웠는데 그 자기가 어떻습니까? 중국까지 쭉 가면서 직접 여기까지 답사를 딱 해가지고 안시성까지 가보니까 개뿔 무슨 안시성이 있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도 참 이게 국경사가 한번 조작되면서 어때요? 안시성 위치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원래 고구려의 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죠, 이쪽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성에서 여기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까지 어때요? 싹 다 밀려가지고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모든 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토리가 여기 있는 강이라든지 보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다 조작이에요. 조작을 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제사. 여러분들 백제사에 보면 어때요? 백제가 여기 만든 우리 한국은 있다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제 아시죠? 보면 우리 역사 공부하는 분들 백제의 역사 영역은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문헌에 있느냐? 문헌에 틀림없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제가 여기에 대 공략이 아니라 여기에 대 22담로 해가지고 태수의 제도까지 둬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중국적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누가 부정하느냐? 우리나라 백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은 뭐다? 중국 대륙에 무역했다는 수준으로 장난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가 뭐냐? 강개토항 비문이 가짜다. 요즘 최근에 주장하는 사람들 아시죠? 누군지. 강개토항 비문은 고구려 사람들이 뻥을 쳐가지고 거짓말로 이걸 썼다.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강개토항 비문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읽어 나가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패수라는 것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패수에서 싸웠다 그러는데 그 패수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뭐냐? 원래 패수는 어디예요? 여기냐 요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싸웠잖아요. 민족 사학자들도 이견이 틀려가지고 여기 어디 패수 위치를 가지고 요쪽이냐 이쪽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강개토항 비문에 고구려 백제가 싸운 장소가 패수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패수를 어디로요? 요쪽인가 해놨어요. 요쪽으로. 한반도 남쪽으로.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말하는 고구려가 여기 있고 백제가 여기 있습니까? 하지만 강개토항 비문에 말하는 패수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장난을 쳤는지 이런 것이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조그만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강개토항 비문이 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장난을 칩니다. 미리.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통일신라사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요즘 나오죠? 통일신라.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국경이 요리되어 있다는 거 누가 연구한 겁니까? 연구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원문으로 보는데 통일신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삼국사의 자료만 보더라도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통일신라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다 차지했고 그죠? 초기에 차지해가지고 통일신라는 통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이 땅이라면 돼. 요 땅을 차지했다면 통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통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고구려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통일신라를 했고 이 땅을 어떻습니까? 나중에 뭐에 보면요. 누가 차지합니까? 발해가 또 차지하잖아요. 발해가. 대진국이. 근데 초기 역사에 삼국사 기록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얼마만큼 사기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게 뭡니까? 원래 통일신라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삼국사에 언급이 되어 있고 중국사에 어때요? 중국의 역사책에 통일신라 영역이 여기까지 나와요. 어디까지? 북경까지라고 나옵니다. 북경까지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통일신라가 요리되어 있습니까? 발해가 여러분들 이거 역사도 조금 말씀드려요. 이까지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통일신라 지도를 요리 걸리려면 통일을 빼라. 이래 여러분들 강조하셔야 됩니다. 왜? 통일신라면 고구려 백제 4만을 통일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땅도 백제 땅도 어떻습니까? 다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그려놓고 이걸 통일신라라고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안 받죠. 말이. 그죠? 그러면 이건 통일신라가 아니라 뭡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결합한 나라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국경선 아까 이야기 나오죠. 이런 부분 조작된 거. 신라국경, 고려말. 이거 여러분들 국사책에 소개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맞는 기록 있습니까? 맞는 기록? 다 조작됩니다. 다 조작되고요. 논거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다 뭐다?
누가 만든 논리냐? 이거 통일신라의 국경 이거 전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1920년부터 가르친 논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 한국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발해, 여러분들 발해 역사. 발해 역사 요까지 나오죠? 자, 발해 역사가 나중에 보면 돼. 당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초기 발해 역사는 여러분 어디까지 되냐? 북경까지 갑니다. 응? 북경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때요? 세력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있었던 통일신라를 밀어내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쭉 내려오죠, 보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쪽에 뭐 석영이 있었다, 우리나라, 우리 역사 이 부분에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발해 역사 영역은, 유물은요, 여기서 발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나오면 역사 연구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다 통일신라도 논문이 나오면 다 끝장납니다. 끝장나니까 학문은 학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국민들이야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학자들 입장에서 아까 통일신라 발해가 조작됐다는 걸 이제 밝혀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주로 자기들 말하는데요. 그동안 요걸 요렇게 역사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반론의 논문을 내야 되죠. 반론 논문 절대로 안 내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장난을 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게 유사사기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보면 학술은 학술대로 논문을 발표해야 돼요.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검사를 꼬아가지고 법원에 세우는 그런 놈도까지, 그런 사람도, 그죠? 그런 놈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냥 조선의 국경까지 다 조작됐다는 거 나중에 허우범 박사가 어떻습니까? 다 밝혀냈습니다. 고려말 그리고 선초, 조선초에 뭐죠? 원래 국경사도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도 다 조작된 걸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화도, 우리 역사책에 위화도가 여기 있죠. 압록강역의 위화도, 이것도 조작된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저기가 가보면 그 위치가 아니죠. 도라 해가지고 섬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시대 때 쓰는 용어로 보면 어때요? 그 시대 때 용어의 법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시대 때 도라는 것은 섬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 가지 물길이 흐르는 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용어를 붙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고, 위화도라고 섬 붙여놓으니까 무조건 섬도래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위화도, 여기에 이성계가 뭐였다? 인성계 여기서 다시 돌렸다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이야기.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야기 아시죠? 보면요, 여러분들 가장 원래 중요한 것은 왜 이성계 최영 장군이 왜 요동 쪽으로 진격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스토리를 국민들이 안 속으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뭐죠? 지금의 기존 사학자들의 논리를 말한다면 뭐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천령에서 어떻습니까? 천령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왜? 원나라라는 데도 명나라 쭉 들어가 보면 어때요? 속된 말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뭐죠? 보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쪽에서 어때요? 중국에서 이쪽에 천령위를 설치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성계, 그 다음 최영 장군이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여기가 천령이 여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천령을 여기 가르쳤는데, 여기에 문제가 터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성계, 최영 장군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 여기 가서 싸우든지 찢고 볶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요동은 몰라 갑니까? 요동은. 문제 해결점은 여기인데, 천령에서 지금 어때요? 찢고 볶고 싸우려고 싸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해결을 가야 되는데, 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잘못 작동한 내비게이션, 말이 잘못됐는데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보면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 역사 논리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성계 최영 장군 어디로 가야 된다? 직접 문제가 발생한 장소인 천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주장하는 천령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결하러 가야지 왜 딴 길로 가서 딴 짓 하다가 오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코미디로 한다면 왜 이성계 장군이 해군을 할 수밖에 없느냐?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요리 가야 되니까. 요리 가야 될 길을 요리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위화도 해군이다. 이렇게 코미디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고 보면요. 그런 기록은 뭡니까, 여러분들? 명사라든지 근근의 기록이라든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만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만 충분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천령이 어딘지를 찾아낼 건데, 천령 가지고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틀을 안 무너뜨립니다. 왜? 지금 기존 사계에서는 어때요? 이런 천령이라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명이라든지
국경사가 무너지면 어때요? 지금까지 모든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석박사 논문이 다 쉽게 말해 표절을 넘어서 가지고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표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표절보다 더 무서운 어때요? 다 상상의 논리, 가짜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기존사학에서는.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성경 여지도 전도를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자, 이게 이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강토,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남한이죠, 이쪽에.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역사에 장난치는 게 뭐냐? 어주가 여기 있죠. 실제 또 어주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이런 동일 지명이 있으면 누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철령도 어때요? 철령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철령이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사학에서. 하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에서 말하는 지도에서 철령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철령이 딱 그려놨죠, 철령이라고?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사학에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지도에 철령이 여기라고 나옵니다. 어때요? 압록강을 넘어서 여기가 철령이야. 근데 왜 우리나라 철령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불리한 자료는 주류사학계, 일명 식민사학에서 절대로 안 쓰죠. 자기들 불리하면. 자, 1745년 어떻습니까? 키친이 제작한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조선의 국경이라든지 보시면 어때요? 옛날 국경선이 요겁니다, 요거. 외국 사람들의 국경선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으로 싹 다 잡아놨잖아요, 보면. 반도로, 그죠? 반도로, 아니면 제일 많아봤자 여기 토끼 모양이래가지고, 요를 이제 주장하는 거. 또 호랑이 모양이라고. 그게 호랑이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호랑이 이런 게. 이게 호랑이가 아니라 이쪽 여기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게. 요거. 자, 요렇게 해외 학자들이 이렇게 옛날 지도를 그려놨는데도 여기 다 조작돼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는 안 나오고. 예, 자, 철령 볼까요, 또? 자, 여기도 어때? 여기 더 자세한 성경 지도입니다. 이거는 다른 또 성경 지도를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돼. 여기가 우리나라 역사의 영역이라고 보죠. 보면요. 조선기라고 써놨죠. 보면 이렇게. 여기 쭉 압록강이 여기 있고. 여기 여러분들 뭐라 써놨습니까? 철령이라 써놨죠. 철령이. 우리나라는 철령이 여기 있다 지금 가르치는데 철령이 여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 볼까요? 얘는 일본의 지도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겠죠. 일본이 만든 지도인데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 철도 지도입니다. 철도 만들어내는 거. 철도 저쪽 만주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제 대륙을 먹으러 가잖아요. 응?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을 먹어가기 위해서 철도를 까는데 그 철도의 지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요쪽입니다. 이쪽.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역은 여기 있네. 여기까지 지도가 쭉 나오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확대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쭉 위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디에? 철령이 어디 있습니까? 봉천이 있고, 철령이 여기 있죠, 보면요. 개원이 여기 있고, 그죠? 개원, 철령. 이게 철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요양입니다. 요양. 그죠? 호나도 나오고, 참, 이게, 이런 건 보더라도, 이런 건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조작돼가요, 지금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더 자세하게. 자, 조선역 1830년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인데,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라 지금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성기가 철령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돼요. 위화도 해고를 했다고 다 가르치고, 철령이 여기 있다 가르쳤는데, 실제 철령은 어디 있다? 철령위라고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철령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철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지도를 그려놨는데 왜 저런 내용은 절대로 참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고려 국경이라든지 모든 걸 왜 조작했을까요? 자, 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공민한 때 시기 쭉 해가지고 철령 여기 있죠, 보면요. 철령이, 어주가 여기 있다 나오죠. 어주, 철령을 잡아놨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어주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어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포기하고 요걸 시켰을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여기에 철령을 만들어낼까? 여기 철령위가 있었다고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중국에서 다 골라 그려놓고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보관된 지도에 칠령이가 여기 있다고 다 그려져 있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냐 말이죠. 그죠? 참 이게 장난을 하더라도 장난치다 이렇게 치면 안 되죠. 보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야사의 본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 가야를 이제 집중 강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토리가 이리 나옵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를 부정하죠.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잘 보세요. 그들의 주장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류사학계 주장하는 거. 임나일본부는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 한반도 남쪽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신 뭐냐? 모든 가야사 연구의 기본은 뭐냐면 일본 서기의 지명을 우리나라 남쪽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비정하고 지금까지 석박사 논문, 교수 논문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는 인정 못 하겠는데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은 한반도 남부에 있다고 다 확신하고 확정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고 친 게 대형 사고를 친 게 뭐냐면 바로 중앙국립박물관에 중앙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에서 가야사 전시를 할 때 낭낭에 대한 거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때요. 그 다음에 가야에 뭡니까 보면 자 가야의 왕 이름 하나 살짝 넣어놓고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366년에 가야 탁순 백지와 외의 교류를 중계를 했다. 그 다음 369년 가야 칠국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이 나라가 돼요. 백제 이외 연합국의 공격을 받았다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야 전시회를 보러 간 사람들은 요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유물 많네 좋네 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연표를 보면 어때요? 이게 얼마만큼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매국 짓을 했는지 압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이게 뭡니까? 가야 탁순 그 다음에 가야의 비사벌 랑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이거는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지명입니다. 삼국사 삼국유사에도 없는 지명이에요. 가야에는 그런 게 없다고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본 놈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을 먹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썼던 지명을 한반도 남부가 진짜고 맞다고 때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표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369년은 뭡니까 여러분들? 신공항우가 자기들 기록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항복에게 받아갔대 조공을 받았다는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을 썰어버렸다는 그 내용이 369년인데 369년을 간도 크게 잡아넣어놨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럼 뭐다? 이 말은 뭐죠? 뭘 뜻합니까? 369년 우리나라 가야사를 부정하고 일본 서기에 임나연대를 였다는 것 같아요. 임나일본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요번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도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취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꼼짝 말한데 요 국회의원도 이런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삼국 사기를 왜 사기라고 썼느냐? 글자 줄인 거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보세요. 지문을 기문 대사 여기 있는 지명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지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일본 서기 지명이에요. 일본 서기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왜 남의 나라를 뭡니까 따먹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쓴 지명을 왜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 다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잡아넣으랍니까? 그럼 한반도 남쪽은 여러분들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는 전부 다 외놈의 씨예요. 외놈의 씨. 왜? 200년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어때요? 신궁황후가 쳐들어온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린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대마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고 큐시 지역의 임나였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어때요? 전부 다 됐습니까? 우리나라 가야사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벙어리 가슴 앓는 거 냉가슴 앓는 내용이 뭐냐? 임나일본부를 부정을 하긴 할 수 있는데 뭘 부정을 못한다? 임나의 지명이 한반도 남쪽에 있다는 것을 부정을 못합니다. 왜?
그분들의 논문의 100%가 그렇게 가지고 논문을 쓰고 석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그럼 뭐냐? 가야사를 복원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가야의 원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왜 사만정벌의 정한론의 주지가 되는 임나 1본부를 지명을 우리 한반도에 가서 갖다 놓느냐? 그 지명을 걷어내는 순간에 가야사는 복원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돼요. 지금 가야는 절대로 이번에 모 단체장이 뭡니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 지역의 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해 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를 할 거라고. 그 홍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쪽에 있는 시가 옛날 임나의 한 지역이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그렇게 시의원부터 나서고 그다음에 시장부터 나서 가지고 인터뷰한 기사가 떴습니다. 최근에. 그게 정치인들의 역사 수준입니다. 얼마만큼 쪽팔리는지는 몰라요. 그 땅이 일본의 식민지 옛날에 임나의 땅이었다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싶답니다. 참 이렇게 앞뒤 막힌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대통령도 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따라 말아먹습니다. 이게 역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음에 이제 이런 문헌을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고려뿐만 아니라 때요. 우리나라 전체 모든 역사가 조선 총독부에서 이 반도로 밀려지는 과정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이런 역사가 넘어서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요즘은 환단고기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족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찾자는 사람들인데 한다고기가 반도사가 이제 식민사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어떤 학문을 할 때는 고고학적인 그다음에 문헌학적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료는 여러분들 학문의 세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 안타깝게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을 몰아내는데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일명 환단고기를 다시 어떻습니까? 또 공격하는 그것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있다는 자체가 참 지금 우리나라의 학계의 현실입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현실이니까 이런 걸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고고학적인 그리고 문헌학적인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